자, 우리 4교시 들어가요. 우리 용도지역 들어갈 겁니다. 자, 다시 포인트는 뭐냐면 용도지역이라 하면 중복지정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역 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지정할 수 있는 게 있어. 중복지정할 수 있는 게. 이게 뭐다? 용도지구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구가 생겨나는 거야. 지구가.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해요. 개발 제한구역이다 하면 현 상태 그대로 묶어서 개발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하면 여기 봉서산 여기 있죠? 네. 이거 개발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대표적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봉서산 여기야.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는 거야. 그 봉서산 위에다가 건물 짓거나 또는 창고 같은 거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대로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는 거야.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하면 시가와 만들려고 지정하겠어요?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려고 지정하겠어요?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려고 지정하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이야. 그 다음에 보면은 저기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 대청 후 안에서 마음대로 누구나 다 물고기 잡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또는 통영 앞바다, 굴 양식장 뭐 이런 데 있죠? 양어장 있고 하는데 이런 데가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어져 있어.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한번 잡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을 한번 봐요. 75쪽. 큰 틀. 자, 용도 지역을 보니까, 자, 용도 지역이란 해가지고 나오죠? 용도 지역이란 네모 한번 딱 엮어놓고, 다른 거는 지금 이 내용을 공부를 해야 이해가 가. 우리 처음 공부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자, 시험 문제 뭐만 알고 시험장 가도 되냐면, 세 번째 줄 맨 끝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라는 표현 잡았어요? 네. 선생님들 그 표현에 별표 딱 치고 밑줄 긋고 별표.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76쪽 갑니다. 76쪽 봤어요? 네. 거의 용도 지역의 지정 이렇게 나와주죠? 네. 지금 오늘 이거 들어갈 거야. 요거 들어갈 거야. 요거 들어가는데 시험 문제 출제됐으면 출제된다 하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별표를 쳐요. 그건 꼭 소화를 해 주셔야 돼. 자, 우선 원칙 해가지고 그 다른 거 읽지 말고 76쪽에 불그스름하게 암이 처리된 부분이 있죠. 동그라미 1번 도시지역 이렇게 나오죠. 네모 딱 엮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관리지역 이렇게 나와요. 관리지역에 네모 딱 엮고, 동그라미 3번을 보면은 농림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제일 끝에 봤어요? 네모 엮고, 동그라미 4번에 자연환경보전지역 네모 딱 엮어요. 이걸 용도지역 하면 4용도지역이다 해서, 용도지역이다 하면 우리 4용도지역이다 해서 4개로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4개로서 크게 구분한다. 첫 번째가 뭐가 있고? 도시지역이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다? 관리지역이 있다. 관리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옳지, 농림지역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옳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 4용도지역 하면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요. 우리 4용도지역 하면 시작.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예전에 준농림지역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관리지역 제도로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다시 한번 가요. 우리가 용도지역, 4용도지역 하면 크게 4가지. 시작.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옳지.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되니까. 그래서 제가 첫 글자 딴다, 안 딴다? 안 딴다. 이거 첫 글자 안 딸 거예요. 도관농자 이런 거 안 합니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천안이다 하면 천안시다, 뭐 서북고다 하면 서북고, 동남고다 하면 동남고. 그거 알고 있어야지. 자기 집이 어딘지. 이걸 외우고 있다 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크게 용도지역, 4용도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작.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 다시 한번 도시용도로 쓴다. 무슨 지역? 도시지역.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무슨 지역? 관리 지역. 농림용도로 쓰자. 무슨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목적으로 쓰자.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옳지. 이렇게 딱 된다. 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76쪽에 이제 도시지역을 딱 보면 도시지역 봤어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인구와 산업 밀집 긋고 밀집 예상 밑줄 두 줄 이게 중요합니다. 예상이 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인데 여기에는 기억년, 디귿, 리을 딱 묶어놓고 자, 용도 지역은 말이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 지정하는데 현재 토지 현 이용 상태만을 고려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면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틀렸지? 토지 현 이용 상태만을 고려해서 용도 지역 지정하면 안 되고 예상이 되는 장래 발전 가능성을 보고도 지정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당연히 도시지역으로 지정해야 되지만 논밭이 있는 지역도 도시화가 예상이 된다면 신창지구, 아산시 신창지구 같은 경우에도 뭘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요. 내용 이해 가요?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 잠깐 여기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4용도 지역으로 나누는데 가장 넓은 지역이 농림지역이요.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고 이게 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농림지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약 15%, 이게 25%, 여기 약 50%, 이게 약 10%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11.8%인데 그런 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시지역을 갖다가 다시 기억년, 디귿, 리을 묶어놓고 딱 묶어놓고 도시지역은 다시 4가지 용도 지역으로 뭐 할 수 있느냐?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시지역은 4가지 용도 지역으로 세분되는 거지 중복 지정이 아니다. 내용 이해 가요? 네. 사람이라는 사람 보면은 이렇게 세분, 다시 머리, 몸통, 다리에서 이렇게 세분할 수 있는 거지 뭐 중복 지정이 아닌 거야. 내용 아시겠죠? 도시지역 내에 이렇게 또 각각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뭐고? 주거지역. 두 번째가 뭐고? 옳지,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또 뭐가 있다? 옳지, 녹지지역. 이렇게 있겠죠? 녹지지역. 다시 봐요. 도시지역은 다시 4가지로 세분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복지정이 아니고. 사람 하면은 머리, 몸통, 다리로 세분할 수 있듯이.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도시지역 4가지로 세분. 안 보고 시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농업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공업지역이라고 그랬죠? 농업지역이라고 들리는데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되지? 다시 도시지역 4가지로 세분. 안 보고 시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옳지. 이렇게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 한번 봐봐. 관리지역 3가지로 세분 되어지죠? 관리지역 3가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관리지역 나오는데 법 조문을 보면 법 조문 자체가 보전관리지역부터 이렇게 나와. 그래서 보전관리지역부터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나오고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와.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책의 순서대로 그대로 쓸까요? 헷갈리니까 그럽시다. 책의 순서대로 씁시다. 그냥 책의 순서대로 써요. 그렇게 쓰면 또 순서대로 써야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들어가요.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관리지역 하면 무슨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또 옳지. 옳지. 잘하네.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세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관리지역 3가지로 세분 시작.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 우리 도시지역 안 보고 4가지로 세분 시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옳지. 관리지역 세 가지 시작.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옳지.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계획관리지역 거기를 봐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볼 거예요. 여기에서는 주거지역이 뭐게? 주거용도로 쓰면 되고 상업지역은 상업 업무용도로, 공장용도로 쓴다, 녹지용도로 쓴다. 뭐 이렇게 잡으면 주면 돼. 내용까지 필요 없음. 내용 아시겠어요? 네.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잡아야 되니까 기억번 계획관리지역 봐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밑줄 그어야죠.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은 무슨 관리지역? 옳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밑줄 그어야죠.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밑줄 그어요. 밑줄 그었어요? 자, 우리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무슨 관리? 계획관리죠? 자, 그래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밑줄 긋고 별표 딱 치고 다시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무슨 지역?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내용 됐어요? 제가 별표 치는 부분 외우자 그랬죠? 자, 니은번 생산관리 지역 봐요.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 지역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자,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이 부분에 밑줄 긋습니다.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밑줄 그어요. 무슨 관리지역? 옳지. 자,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밑줄 긋고 별표 칩니다. 자, 보존관리지역 봐요.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이 부분 밑줄 그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밑줄 그었습니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요.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쳤어요? 자, 손 떼고. 자, 지금 별표가 나 이거 몰라 공부 안 해주시면 안 돼. 이거에 별표 들어갔다고. 내용까지 잡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내용까지 잡아야 돼요. 제가 여기 별표 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별표 내용 잡아야 된다. 자, 잠깐만요. 생산관리지역이 생산녹지지역하고 내용이 크로스돼요. 생산녹지하고 내용이 크로스됩니다. 생산녹지지역하고 녹지지역하고 내용이 크로스돼 버리고 보전관리지역이 내용이 뭐하고 크로스돼 버리냐면 보전녹지지역하고 내용이 크로스돼요. 아시겠어요? 이 내용이 뒤바뀌어 버리면 틀린다고. 자,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는 말이죠. 주변의 용도지역 등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뭐뭐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 이 관리지역에서 관해서 아자를 빼면 상당히 곤란하다 잡아주셔야 돼요. 뭐뭐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하면은 무슨 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이니까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들어가면 생산관리. 보전관리는 이거야. 주변의 용도지역 등과 관계를 고려했을 때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때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뭐뭐로 지정해서 관리가 곤란하다면 뭐다? 무슨 관리지역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이게 이거하고 차이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좀 이따가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제 설명 다시 가요. 다시. 자, 도시지역을 보면 도시지역이 네 가지로 세분되어져요. 안 보고 시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자, 관리지역을 보면 세 가지로 세분됩니다. 시작.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거 세분 안 되죠? 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법률에서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7개, 8개, 9개 용도지역으로만 구분해요. 법 밑에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 대통령령을 보면 다시 주거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되어지고
상업지역은 다시 4가지로 세분되고 공업지역은 다시 3가지로 세분되고 녹지지역은 다시 3가지로 세분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조문을 보면 이 내용까지만 나와 있지 이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따라서 우리가 시험 범위가 바로 여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법령이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어진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시행령, 대통령령을 봐야 된다고. 주어지가 한번 봐요. 오른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세분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서 도시지역 하면 거기에 이제 주거지역부터 봐요. 주거지역 보면 다시 3가지로 세분되죠? 자, 무슨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해서 주거지역이 거기에 생략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다? 옳지,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다? 옳지,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주거지역을 세분할 수 있다. 노란 부필로 지금 썼습니다. 이건 법조문에는 없는 내용. 대통령령을 봐야 있는 내용입니다. 자, 주거지역은 다시 세분할 수 있다. 몇 가지로 세분한다? 3가지로 세분한다. 더 나눈다는 뜻입니다. 중복지정이 아니에요. 다시 머리는 다시 이마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다. 이렇게 세분하는 거야. 다시 들어가요. 자, 우리 주거지역 세분입니다. 3가지로 뭐?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첫 글자 안 답니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 세분 3가지 시작.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 전용 주거지역 거기 보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나누고 있죠. 그죠? 네. 그런데 똑같이 공통으로 걸리는 말이 양호한 보호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전용 주거지역이다 하면은 이건 제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제1종 전용 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는데 전부 다 공통으로 걸리는 말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하면 양호한, 그 다음에 보호 이런 말에 걸리죠? 양호한 보호 이 말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잡아가야 되냐면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 보호니까 전양 보호로 잡아갈 겁니다. 따르세요. 전양 보호. 전양 보호. 전용 주거지역. 양호한 보호. 자, 그 다음에 1종은 단독주택 밑줄 그어놓고 2종은 공동주택 밑줄 그어야 돼요. 자, 단독주택 중심에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한다면 몇 종 전용 주거지역? 제1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에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한다면 몇 종?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자, 예전에 시험 문제 2지문이 떴어요. 여기 봐요, 여기. 나 이거 이순환 때는 안 해, 이거. 이순환 때 안 합니다. 할 게 어마어마해요. 이순환 때 이거 안 합니다. 이순환 때 잡아주셔야 돼. 제가 하자고 할 때. 다시 안 해요. 이순환 때 안 하고. 바로 언제 하느냐. 유학집 하면서 할 겁니다, 이거. 안 해. 할 게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 그리고 또 프린트로 내서 하는 것들을 반드시 소화해야지. 안 해놓으면 이순환 때 3, 4월에는 앉는 거야,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해야 되는데, 또 다른 게 나올 게 있는데. 왜 왔냐? 이런 거 없기. 자, 봐요. 그래서 이제 3, 4월 가가지고 5, 6월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자면 저 1, 2월 거를만 들으면 돼요. 3, 4월 거를 안 듣고 말을 안 해요, 제가. 아침은 한식으로 먹고 중식은 뷔페로 먹고 이게 석식은 말이죠. 이거 일식으로 먹는데 저는 여기서 하루 종일 먹는데 뭘 먹어야 이 10,000kcal의 열량을 축적할 수 있을까요? 아침만 먹어도 돼요? 말 않지. 뭐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해. 점심 먹고 싶으면 점심 먹고 굶고 싶으면 굶어야지 어떻게 해. 다 먹어야 되는 게 원칙. 이 과목만큼은 1순환, 2순환, 3순환 다 들어야 됩니다. 시간 아껴야 돼요. 시간 아끼려면 돌파해야 된다고 지금. 합격선은 어느 정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제 강의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줘야 돼. 너 그렇게 많이 하느냐? 작년 시험 문제하고 재작년 시험 문제고 중복되는 문제 있나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그냥 설렁설렁 공법 강사들이 와가지고 이것만 해도 돼요?
공부하기는 좋지. 편하지. 나중에 시험장 가서 책임져요? 공법 강사들이? 대한민국 공법 강사들이 강의해놓고 책임지냐고. 안 지잖아. 제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잘 해야 돼. 잘 해야 돼. 이유 없음 무조건 따라와야 돼. 잘 따라와야 돼. 일반, 자, 봐요. 시험 문제 이 지문이 떴어요. 어떤 지문이 떴냐면, 구대기 법령상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는 아파트를 갖다가 건축할 수 없다 그랬어. 아파트 입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OX. X. 여기 true잖아. 공동주택. 내용 됐어요?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보세요. 일반 주거지역을 보면 요게 세 가지로 나와요. 제1종, 2종, 3종으로 나오죠? 근데 전부 다 뭐가 공통으로 걸리냐면 편리한 동그라미 치고 조성한다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동그라미 쳤어요? 자, 이겁니다. 이거 일편리 조성이에요. 일편리 조성 이렇게 돼요. 따르세요. 일편리 조성, 전향 보호, 일편리 조성. 이게 별표야. 따르세요. 전향 보호, 일편리 조성. 이 내용이 크로스대프로면 안 돼요. 양호 보호는 전용에 들어가야 되고 편리 조성은 일반에 들어가야 돼요. 이 내용이 크로스되면 안 된다고 가장 많이 봤고. 내용 됐어요? 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저층주택의 밑줄. 그 다음에 중층. 그 다음에 3종은 중고층의 밑줄 거예요. 밑줄 그어놓습니다. 따라서요. 일편리 조성, 전향 보호.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온과 X인가 봐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OX.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다시 가요. 다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OX. X. 단독주택이 아니고 저층주택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이대로 떠야 돼. 이대로 떠야 돼. 이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 지역을 딱 봐요. 준주거 지역을 보면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한 일부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오죠? 주거 기능 밑줄만 그어요. 별표 칠 필요 없어요. 상업 업무 기능 밑줄 긋습니다. 밑줄 그었어요? 자,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요. 여기. 준주거지역이다 하면 별표 안 칩니다. 준이 들어가잖아요. 준이 들어가면 본래의 기능에다가, 본래의 기능은 무슨 기능? 주거 기능이죠? 본래의 기능에다가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반드시 준이 들어가면 상업 업무의 기능이 플러스가 돼요. 상가 들어온다. 내용 이해 가요? 주거 기능에다가 상가 들어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다? 준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 주거지역 중에서 가장 토지 이용 가치가 높다. 땅값이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용 됐나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 갑니다. 자, 상업지역 보세요. 상업지역을 보면 중심 상업지역, 또 뭐가 있고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있겠죠. 일반 상업지역 또 뭐가 있어요? 유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뭐 이건 뭐 시험 문제 뭐 나오고 그러고 하는 건 아닌데, 자, 원래 법조문을 보면 근린부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린부터 제가 쓰겠습니다. 이거 뒤집는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몰랐다 괜찮아요. 이 내용까지는 몰라도 괜찮아. 근린 상업지역이 있고 법조문의 순서가, 그 다음에 유통 상업지역 이렇게 나와요. 유통 상업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이렇게 되어져요. 법조문을 보면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상업지역 네 가지. 자, 뭐 유통부터 얘기해줘도 괜찮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뭐 내용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자, 불러요. 상업지역 네 가지로 세 번 시작.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이렇게 되어집니다. 첫 글자 안 딸 거예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요걸로 세분할 수 있다는 뜻이지 중복 지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들어갑니다. 내용 됐어요? 네. 다시 상업지역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작.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기만 할까요? 여기 별표 치는 거 없어요. 예전에 이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그것도 자, 우리 국토교육 법령상 상업지역이라 하면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준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OX.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그러니까 요 정도만이. 자, 그러면 거기에 상업지역에서 중심 상업지역 봐요. 중심 상업지역을 보면 도심, 부도심 이렇게 나오죠? 도심, 부도심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2030 프로젝트에서 이게 서울특별시는 2013년도 11월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때 나온 걸 보면 3도심 7개 부도심 체제로 갑니다. 3도심 7개 부도심. 그 전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1도심 5개 부도심 체제로 갔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어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3도심 7개 부도심이 뭐냐? 잠깐 보겠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에서 도심 부도심이 나오니까 천안 마찬가지, 청주 마찬가지, 뭐 이렇게 대도시 이상부터 도심이다, 부도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무슨 놈의 조그마한 데에서 뭐 도시에서 도심 부도심 쓰지 않습니다. 서울은 문화 역사 중심지로 요게 종로 을지로 일대. 그 다음에 여의도가 금융이에요. 그 다음에 업무가 바로 강남입니다. 요게 도심이에요. 삼각형 형태로 이룹니다. 이게 도시, 중심 상업지역. 그 다음에 7개의 부도심을 가지고 나와요. 7개 부도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30 프로젝트에서 나온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축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문화축, 역사문화축입니다. 역사문화 여기 종로 을지로 일대 여기 보면 경복궁도 여기 있으니까요. 고궁이.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업무 이렇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개의 부도심이 뭐냐면 이게 도심이고 세 가지 도심, 3도심, 7개의 부도심 체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7개 부도심이 수색 상암. 이건 이제 이걸로 해보자. 수색 상암 있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창동. 그 다음에 상계. 요걸 한 개의 부도심 권역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와 왕십리를 연계한 요 구역, 왕십리 이렇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용산이에요. 용산 역세권 개발이죠. 그 다음에 마곡 신시가 됩니다.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 들어오는데요. 마곡. 그 다음에 가산 디지털. 여기가 구로 가리봉동 이쪽이죠. 디지털 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송파 쪽입니다. 송파 1, 2, 3, 123층 앞 건물 들어오는 요 권역입니다. 이 권역 7개 부도심으로 축을 마련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3도심 7개의 부도심의 체제를 가지고 나오는 게 대표적인 서울이다. 이게 바로 중심 상업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밑줄 긋습니다. 일반적인 요 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유통 상업지역은 도시내 및 지역간 이렇게 되면 주로 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각종 인터체인지 부분에 각종 물류 창고들이 있고 막 그러죠. 특히 수원, 군포 이런데. 유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에는 뭐예요? 주로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유통상업지역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이죠.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 주변에 상가 5층 건물들 쭉 있어요. 요게 근린상가지역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요게 바로 이제 근린상업지역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되죠.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신도시 같은데 개발되는 걸 보면 여기에 쭉 보니까 여기에 도로변이 있고 여기에 도로변을 쭉 보면 띠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5층 규모로서 주로 보면 5층이나 한 7층 규모로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이게 근린 상업지역입니다. 우리 그러면 준주거 지역하고 많이 좀 헷갈리겠죠.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데는 특히 그 은평구 쪽에 있는 뭐 홍제 역세권, 불광 역세권 이런 데가 준지역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데가 역세권 위주에. 자, 아무튼 그 뭐 거기까지는 뭐 우리가 알 건 없고, 우리 법적 내용 그대로 이게 출제되니까 아무튼 근린 지역이다, 일용품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근린 상업지역이라는 거, 그 정도만. 자, 공업지역 들어갑니다. 공업지역 세 가지로 세분할 수 있어요. 세분할 가능하다. 공업지역 불러요. 무슨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그 다음에 옳지, 일반 공업지역 이렇게 들어가요. 또 그 다음에 옳지, 준공업지역 이렇게 들어갑니다. 준공업지역 이렇게 들어가요. 준공업지역. 잘 보세요. 자,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 비슷하게 가네요. 그죠? 똑같이 이렇게 세분되어지는 걸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잘 봐요. 특히 시험 문제 일반 공업지역 이 용어의 정의 잡아야 돼요. 이 내용. 자, 오랜만에 또 별표 칩니다. 자, 일반 공업지역 들어가기 전에 자, 전용 공업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 주로 중화공업, 밑줄, 공해성 공업, 밑줄 거예요.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이게 바로 전용 공업지역. 자, 일반 공업지역 봅니다. 환경을 제하지 아니하는. 이 말에 밑줄 긋고 별표 쳐요. 자, 환경을 제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출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잠깐만요. 잠깐 갑니다. 꼭 시험 문제가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떠요. 일반 공업지역이라면 일반적인 공업의 배출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렇게 뜬다고. OX. 어떻게 나와야 돼?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왜 그 지문이 뜨냐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뜨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이렇게 시작한다고. 한번 봐봐. 일반 상업지역 일반적인 이렇게 시작하지. 그러니까 이게 일반 공업지역을 어떻게 뜨냐면 일반적인 이렇게 뜨면 일반적으로 틀린다고. 걔가 안 해야 되지. 좀 해놓고도 좀 이 나이에 좀 미안하기도 해. 안 웃으면. 워낙 천한 선생님들은, 워낙 천한 분들은 얌전해서 웃지도 않아. 남천한 아이씨만 가봐. 호두 하나 딱 사가지고, 호두 과자 사가지고 통과하기만 하면 그 막혀가지고 웃느라고. 아이씨부터 막혀 있는데 웃느라고 막혀 있어. 그래도 안 웃어요. 자, 일반 공업지역은 어떻게 시작한다?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거 꼭 잡아야 돼. 꼭 잡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한번 보면, 자, 잠깐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준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본래의 기능에다가 이렇게 준주거지역이다 하면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봐봐. 준공업지역이다 하면 그 원래 기능이 공업 기능 아니야. 그제? 이 공업 기능에다가 뭐가 플러스 되냐면 상업 업무 기능이 플러스 되는데, 상업 업무가 플러스 되는데 여기에는 주거 용도까지 플러스 돼요.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자, 한번 봐. 빗줄만 끌게. 자, 거기에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경공업, 그 밖의 공업 밑줄 그어놓고 이게 공업 기능이에요. 그죠?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밑줄 그어놓고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플러스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업지역 하면은 공장들도 있고 상가도 있고 거기에 아파트도 있고 하는데요. 내용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잠깐 여기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준공업지역 안에는 공해성 공업이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잘 이해해봐. 들어오는 거야. 그 밖의 공업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참고로 서울특별시에 있었던 공업지역은 100%가 준공업지역이었어요. 서울특별시 내에도 공장도 공해성 공업이 있었다. 성수동의 염색 직물 공장이라든지 자동차, 뭐 페인트 도료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었어요. 이런 거. 한국타이어, 뭐 이런 것들, 대성연탄, 이거 신도림역에 있었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90년 초까지만 해도 있었다. 그런 데가. 지금은 다 아파트로 다 됐죠? 그렇습니다. 자, 동부제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저기 개봉동에 있었고 막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 갑니다. 녹지지역 3개 나오죠? 녹지지역 3개 나와요? 네. 자, 녹지지역 3개 불러요. 자연 녹지지역,
녹지지역하고 생산 녹지지역하고 또 보전 녹지지역. 옳지. 보전 녹지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녹지지역 세 가지 시작. 자연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 이거 첫 글자 안 딸 거예요. 뭐 보생자, 뭐 보생계, 뭐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보생계, 보생자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관리지역 세 가지 시작.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옳지. 보전관리지역. 녹지지역 세 가지 시작. 세 분 되는 거예요. 자연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 다시 한번 시작. 자연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 다별표? 다별표. 그럼 별표 친 거 뭐 얼마 안 돼요. 전향보호, 일편리 조성,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그 다음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얼마 별표 친 거 얼마 없지? 얼마 없다. 자연녹지적 한번 봐봐. 자연녹지적. 내용 잡아야 된다. 자연녹지적 봐요. 도시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을 방지, 장래 도시 용지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야 돼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밑줄. 자,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의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무슨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하는 지역이 무슨 녹지지역? 꼭 잡아야 돼요.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자, 잠깐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보는 거야. 자, 봐봐. 도시지역이 있으면 도시지역도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주거용도로 쓰는 지역이 있고 상업 업무 이런 지역이 있고 또는 공장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고 이래야 되잖아. 그래야 근로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만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하라 그래. 다 개발되고 하면은 온통 녹지가 없으면 어떡하라 그래. 자, 그래서 이제 녹지를 확충하게 되어진다고. 이게 녹지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에도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에 반해서 이 녹지지역은 보전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라고. 내용 이해 가요? 진짜 이것만큼은 개발하면 안 된다. 이거 딱 묶어두는 거야. 그러니까 녹지라는 것 자체는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잘 봐요. 그런데 녹지지역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개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어쩔 수 없다면 어디에 한해서만 해라? 그렇지. 여기에서만 한해서 해라. 이 내용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개발이 허용된다는 뜻이야. 그냥 녹지는 원래 개발이 안 돼. 어쩔 수 없으면 어디에서 하느냐? 이런 데는 아예 안 되는 거고 자연녹지지역에 한해서 해라. 이런 내용이요. 내용 이해 가요? 네. 중요한 거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개발이 가능하다. 무슨 녹지? 자연녹지 적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녹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녹지 보면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 유보 밑줄 거예요. 밑줄 그거 별표 쳐야 됩니다.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했다. 무슨 지역? 생산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했다. 무슨 녹지? 생산녹지적이다. 꼭 잡아야 돼. 자, 다시. 자, 이거 OX 한번 해봐. 자, 국토기 법령상 생산녹지지역이라 하면 주변의 용도지역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농림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지역이다. OX. X지? 그건 뭐였어? 이거지? 생산관리지역이지? 뭔 자연녹지지역이요. 괜히 질문했어. 그냥 넘어갈 건데. 이게 농업생산을 위해서 논농사, 밭농사를 위해서 개발을 안 하고 딱 묶어둔 녹지지역이 생산녹지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에도 논밭 있는데 있어 없어? 있다니까. 그게 생산녹지지역이라니까. 내용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전녹지지역 한번 봐봐. 보전녹지지역을 보면 도시 자연 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렇게 나오죠? 맨날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제가 하자는 것만 해야 돼. 녹지공간 보전 밑줄 두 줄. 녹지공간 보전에서 보전 동그라미, 녹지 동그라미. 녹지 동그라미, 보전 동그라미 쳤어요? 자, 잠깐 이제 여기 봐야 돼.
이 보전 녹지 지역은 이거 내용을 크로스시켜. 이게 녹지하고 보전하고 이 내용을 크로스시키면 녹지 공간 보전에서 녹지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잡아 그냥. 녹지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하면 무슨 녹지? 보전 녹지. 그 다음에 농업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했다. 무슨 녹지? 생산 녹지. 외워주셔야 돼. 전부 다 별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무슨 녹지? 자연 녹지. 중요한 거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그러면 세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생산관리지역 뭐뭐로 지정해서 관리가 곤란하다. 생산이니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가 곤란하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내용 아시겠어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크로스, 이 내용과 이 내용이 크로스 왔다 갔다 한번 잡아야 돼. 별표 딱 짚고 자 농림지역 보겠습니다. 농림지역 76쪽 가요. 자, 농림지역 76쪽 봤어요? 네. 자, 동그라미 3번.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밑줄 긋고.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밑줄 그었어요? 네. 자, 그러면 도시지역 내에는 농림지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도시지역 내에 이 논밭이 있다면 무슨 녹지? 생산 녹지. 생산 녹지. 그래요. 자,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도시지역에 속하는 바꿔버리면 틀린다고요.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밑줄 그어놓고 농지법에 가면 배웁니다.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밑줄 그어요. 등으로써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잘 봐요. 자, 농림지역이다 하면 무슨 지역이냐면 이렇게 농사도 짓고 논밭 있어가지고 논밭 있어가지고 이렇게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임야 산도 있어요. 산 이렇게 산이 있는 임야 있잖아. 임야 있지? 농사도 짓고 이렇게 임야도 있으면 농림지역이요. 내용 이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강릉 저기 가기 전에 대관령 7터널 넘기 전까지 계속해서 산 나온다고. 임야 나오고.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지역이다? 농림지역에 해당이 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환경 보전지역 별표. 자연환경 보전지역 별표. 아,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요해요. 어때 분위기가 너나 중요해라. 이런 분위기. 한참 하다 보면 너나 해라. 아, 나 이거 포기할란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 지금 그러면 안 돼. 그건 8월달 이후에 그걸 취사 선택하자고. 저 여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 거기는 하지 마. 아니면 거기는 해라. 이렇게 내가 얘기할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기. 한참 하다 보면 너 혼자 머리 터져버리겠다. 뭔 머리가 터져 들어간 게 있어야지. 들어간 게 있어야 터지지. 맨날 머리 터지겠다 그래. 자, 동그라미 4번 잘 밑에 이거 별표 하나예요. 자,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전입니다. 자, 보전에 동그라미 한번 딱 쳐보고 수산자원 밑줄 그어놓고 보호육성, 보호육성에 동그라미 딱 쳐요.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해요.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들어갈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예? 그 다음에 해안, 생태계, 상수원 이렇게 나옵니다. 문화재 이렇게 나오죠. 자, 요것은 보전하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이라는 게 나와. 수산자원. 이것은 보호육성이라고 나와요. 보호육성. 이거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렇게 된 거야. 필요한 지역. 여기 잘 봐야 돼. 제 설명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정의가 뭐냐? 무슨 지역이라 하면 끝나는 말이 무슨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끝나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계획이라 하면 무슨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끝나야 돼. 천안 사람이라 하면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뭐 사람들을 얘기한다. 뭐 이러니까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끝나야지. 뭐 지역을 말한다. 천안 지역을 말한다. 뭔 말이야 그게. 천안 사람이라면 천안 지역을 말한다. 뭐요 그게. 그래서 반드시 뭘로 끝나는가를 잘 봐야 된다고. 지역으로 끝나니까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끝나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야. 우리가 이의 제기할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면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 문화재, 수산자원을 말한다. 뭔 말이에요 이게. 문화재, 석가탑, 다보탑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그게 아니고 이 석가탑, 다보탑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주 남산 그 일대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수산자원.
도다리, 넙치, 광어, 회 이런 거 전부 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야? 이 도다리, 넙치, 굴, 뭐 이런 거, 전복 이런 것 등의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지역 일대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요? 네.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는 게 수자원 들어가고 있고 상수원 숫자 들어가고 수산자원 숫자 들어가. 수자원이라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물의 자원이야. 그러니까 농업용수, 저수지 같은 것도 있잖아. 농업용수, 그 다음에 발전용수, 수력발전소 있잖아요. 발전용수, 그 다음에 공업용수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의 자원이라고. 에? 자, 그 다음에 상수원은 뭐야? 이거 수돗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돗물. 수돗물을 얘기하지. 수돗물. 대청댐 있는 부분도 수돗물로 사용해요. 그 다음에 팔당댐 있는 부분들 전부 다 수돗물 사용하지. 수산자원 물속에서 나는 거예요. 굴, 전복, 도다리, 넙치, 그 다음에 김 양식장 있는데 뭐 이런데요. 자, 그 다음에 빼어난 자연환경, 추상용 산여 이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아니야. 빼어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대표적인 게 뭐겠어? 국립공원이 대표적인 거예요. 국립공원, 속리산 뭐 이런데, 설악산 이런데, 도립공원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야. 해안 갯벌 얘기하죠. 생태계, 울숙도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뭐 우포늪지라든지 이런 데를 얘기하겠고, 각종 생태계 저기 무슨 놈에 저기 서천이라든지 거기에 철새들 도래지, 철새 도래지들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화재, 석가탑, 다보탑을 얘기하는 거고, 석가탑, 다보탑, 다보탑 이런 것들이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경주 남산 일대 전부 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것은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해줘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용 어떻게 해석했는지 알겠어요? 단지 이걸 말한다면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이렇게 되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나가는데 공부하실 거요? 안 하실 거요? 해야 돼요? 또 오늘 한 부분하고 다음 주에 나갈 부분들, 이 부분들을 또 프린트로 해서 엮을 거니까 복습 많이 해가지고 오셔야 돼. 네? 이렇게 나누는 거에 크게 이렇게 나누지? 사용도 지역. 그래서 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만 세분 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은 더 해서 더 세분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세어보자고. 세분 돼가지고 이제 용도지역이 몇 개나 나오는가 한번 세우고 끝내겠습니다. 제1종, 2종 전용주거지역, 1, 2, 3종 일반주거지역 5개, 여기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그 용도지역은 우리 세분에서 보면 21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용도지역. 아까 용도구역은 4개 있었죠? 네. 4개 있어. 근데 용도지역은 세분에서 보니까 몇 개 나온다? 21개, 21개 용도지역이 나와요. 네. 자, 지금 21개 용도지역 맨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니 21개 제1종 전용 주거지역, 두 번째가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세 번째가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또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여섯 번째가 준주거지역, 일곱 번째가 중심상업지역, 여덟 번째가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 열 번째, 11번째가 전용공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15번째가 생산녹지역, 16번째가 옳지 보존녹지역, 16번째에서 도시지역 끝. 그 다음에 17번째가 옳지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18번째가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19번째가 보존관리지역,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 끝나고, 그 다음에 20번째가 농림지역, 21번째가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게 오늘 집에 가면서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가요. 21개. 왜? 또 머리 터져버리겠다고? 들어간 게 있냐고? 자, 오늘 여기에서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였어요. 안녕히 가십시오.